어머니,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친 마음이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쉬어가는 곳, 엄마의 툇마루입니다. 어느덧 달력의 마지막 장, 12월의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창밖에는 찬바람이 불고 거리에는 구세군 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네요. 어머니의 12월은 어떤 풍경인가요? 혹시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빼곡하게 쳐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송년회다, 동창회다, 가족 모임이다.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는 많고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립니다. 순자야, 이번 연말 모임 알지? 꼭 나와야 해. 얼굴 좀 보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들뜬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어머, 그래, 너무 보고 싶다. 당장 갈게. 하고 설레셨나요? 아니면 가슴 한구석이 묵직한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답답하고 아, 또 가야 하나 하는 한숨부터 나오셨나요? 아마 솔직한 마음은 후자에 더 가까우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안 그랬습니다. 그때는 친구 만나는 게 내 인생의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시집살이 하느라, 애 키우느라 속 터지는 일 있을 때마다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남편 흉도 보고 깔깔거리고 웃고 들어오면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에너지였고 즐거움이었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예순이 넘고 보니 어떻던가요?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비싼 옷 꺼내 입고 아침부터 미용실 다녀오고 맛있는 밥 먹고 웃고 떠들다 왔는데 이상하게 집에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 허전합니다. 버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 화장은 들떠 있고 입가의 주름은 더 깊어 보이고 눈빛은 퀭하니 비어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 순간 마치 몸살에 걸린 것처럼 온몸이 쑤시고 으슬으슬 춥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것을 관계 몸살이라고 부릅니다.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사람에게 치이고 감정을 소모하느라 마음이 몸살을 앓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너무 애쓰며 살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친정에서는 착한 딸이어야 했고, 시댁에서는 싹싹한 며느리여야 했고, 남편에게는 순종적인 아내, 자식에게는 헌신적인 엄마. 그것도 모자라 밖에서는 성격 좋은 친구, 거절 안 하는 언니로 살아야 했습니다. 내 속이 문드러져도 겉으로는 웃어주었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이 기분 나빠할까봐 양보했습니다.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남들에게 욕먹기 싫어서,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60대 여성들은 참는 것이 미덕인 줄 알고 살았죠. 여자가 참아야 집안이 평화롭다. 친구끼리 네가 좀 져줘라. 이런 말들에 세뇌되어 내 감정은 쓰레기통에 처박아 두고 남의 감정만 보살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남의 기분을 맞추는데 에너지를 다 썼으니 정작 예순이 되어 내 인생을 돌봐야 할 시기에는 배터리가 방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지금 어머니 전화기 속에 저장된 수백 명의 사람들, 초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계모임 멤버, 전 직장 동료, 교회 지인,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당장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만사 제쳐두고 달려와서 내 손 잡아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거창하게 병원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밤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펑펑 울고 싶을 때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전화해서 나 좀 힘들다고 말해도 귀찮아하지 않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한 손에 꼽히면 다행이고 어쩌면 단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껍데기뿐인 관계들을 놓지 못하고 부여잡고 있는 걸까요? 왜 만나고 오면 머리가 아프고 기가 빨리는 그 모임을 올해도 꾸역꾸역 나가려고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아마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이 나이에 이 모임마저 안 나가면 나는 외톨이가 될지도 몰라. 내가 안 나가면 친구들이 내 욕을 하지 않을까? 나중에 우리 애들 결혼시킬 때, 혹은 내가 무슨 일 생겼을 때 아쉬운 소리 할 곳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껴입고 불편한 자리에 나갑니다. 마음은 가기 싫어 라고 외치는데 다리는 습관처럼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다녀와서는 며칠을 끙끙 앓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다시는 가나 봐라. 하면서도 다음달이 되면 또 나갑니다. 하지만 어머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달라지셔야 합니다. 60, 60이라는 숫자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치 보느라, 남 비위 맞추느라 내 귀한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래시계는 이제 뒤집을 수도 없습니다. 남은 모래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귀한 시간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는 사람에게만 써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상한 음식을 냉장고에 계속 넣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냉장고 전체에 악취가 풍기고 옆에 있는 싱싱한 음식까지 상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나를 병들게 하고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상한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 결국 어머니의 마음 전체가 병들고 진짜 소중한 가족이나 좋은 친구들에게까지 그 나쁜 영향이 미칩니다. 오늘 이 30분 동안 우리는 마음속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대청소를 할 겁니다. 옷장 정리하듯이, 냉장고 정리하듯이 우리 인생에서 이제는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인간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 단단히 드시고 저를 따라오세요. 어머니는 이제 착한 사람을 그만두고 행복한 사람이 되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정리해야 할까요? 무턱대고 친구를 다 끊어내고 산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만나면 내 영혼을 갉아먹고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는 이른바 에너지 뱀파이라 같은 사람들의 특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주변에 누가 떠오르는지 얼굴을 한번 그려보세요. 첫 번째 유형은 기승전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나팔수 친구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어머, 순자야, 요즘 무릎 아픈 건 좀 어때? 남편은 퇴직하고 집에 있지? 하고 안부를 묻는 척합니다. 그런데 그건 미끼입니다. 내가 입을 때려는 순간 바로 말을 가로채고 자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유, 말도 마.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잖아. 그래서 이번에 며느리가 축하한다고 이 가방을 사왔는데 글쎄 이게 백화점에서 5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야. 내가 미쳤다고 환불하라고 했는데도 굳이 매라고 난리네? 어때? 색깔 곱지? 지난달에는 우리 남편이 유럽 여행 가자고 해서 다녀왔는데 거기는 물이 안 좋더라. 역시 한국이 최고야. 너는 이번에 어디 안 가니? 처음에는 친구 좋은 일이니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어머, 좋겠다. 아들이 효자네. 하고 맞장구 쳐줍니다. 그런데 이게 10분, 20분이 아니라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3시간 내내 이어집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차를 마시면서도 주제는 오로지 자기 자식, 자기 남편, 자기 돈 자랑뿐입니다. 이런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면 기분이 어떤가요? 묘하게 더럽습니다. 내 마음속에 시커먼 질투심이 생기는 것 같아 스스로가 초라해집니다.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자식 복도 없나? 내 남편은 방구석에서 TV만 보는데 제 남편은 유럽 여행을 시켜주네?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집에 있는 죄 없는 남편과 자식들이 미워집니다. 괜히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퉁명스럽게 굴기도 하죠. 정작 내가 요즘 우울증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그 친구의 관객 노릇만 하다가 돌아온 날. 이런 만남은 명백한 독입니다. 그 친구는 아기가 없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자존감을 짓밟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정반대입니다. 만나면 한숨부터 쉬는 징징이, 습관적 불평불만러입니다. 전화벨이 울려서 액정을 보면 이름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으면 첫 마디가 늘 똑같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내 팔자야. 왜,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냅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제 또 연락도 없이 애를 맡기러 왔잖아. 내가 식모도 아니고. 남편이란 인간은 하루 종일 밥 타령해.
옆집 여자가 쓰레기를 내 집 앞에 버려서 싸웠는데 세상의 모든 불행은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처음엔 안쓰러워서 위로도 해주고 같이 욕도 해주고 밥도 사줍니다. 그런데 이게 1년, 5년, 10년째 똑같은 레파토리라면 문제입니다. 해결책을 알려줘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 며느리한테 힘들다고 얘기를 해 라고 조언하면 아유, 그래도 어떻게 그래. 애들이 바쁜데 라며 핑계를 댑니다. 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감정에 쓰레기를 버릴 쓰레기통이 필요한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귀한 보석함입니다. 그 친구는 실컷 쏟아내고 나면 속이 시원해서 집에 가서 발 뻗고 잡니다. 그런데 정작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2시간 동안 들어준 어머니는 어떤가요? 그 우울한 기운이 전염되어서 밥맛도 떨어지고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며칠 동안 그 친구의 불행한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내가 해결해 줄 수도 없는 남의 집 문제로 내 속을 썩이는 것. 그것도 일종의 자해입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웃으면서 내 속을 긁는 평가질 친구입니다. 대놓고 욕하는 건 아닌데 듣고 나면 기분 나쁜 말을 아주 교묘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머, 순자야, 너 주름이 왜 이렇게 늘었니? 관리 좀 받아야겠다. 나는 이번에 어디서 시술 받았는데 좋더라. 너희 아들 아직도 취직 안 했다며? 요즘 애들은 눈만 높아서 문제야. 우리 애가 다니는 회사에 자리 있나 알아봐 줄까? 너 그 옷 10년 전에 입던 거 아니니? 너는 참 알뜰해서 좋겠다. 걱정해주는 척, 칭찬해주는 척 하면서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고 무시합니다. 화를 내자니 농담인데 왜 예민하게 그래? 하고 나를 속 높은 사람 취급할 것 같고 그냥 넘기자니 속에 화병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사실은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내세울 게 없으니 남을 깎아내려서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가여운 사람들이죠. 하지만 가엽다고 해서 어머니가 계속 샌드백이 되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만날 때마다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심리적 가해자입니다. 어머니, 우리가 나이 들어서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위로받고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만나서 피곤하고 기분 나쁘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유통기한이 끝난 겁니다. 곰팡이 핀 빵을 아까우니까 하면서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탈 나고 병원 갑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30년 지기인데 예정을 생각해서 라며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으면 어머니 마음만 병듭니다. 이제는 독이 되는 관계를 끊어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머리로는 100번 이해가 갑니다. 그래, 그 친구 만나지 말아야지. 그런데 막상 전화가 오고 얼굴을 보면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질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라고 절교 선언을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욕먹지 않으면서 우아하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60대에게 딱 맞는 고품격 관계 정리의 기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건강을 핑계로 한 거절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거절을 못해서 끙끙 앓습니다. 거짓말을 못해서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얀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60대에게 가장 강력하고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핑계가 바로 건강입니다. 연말 모임 전화가 왔을 때 가기 싫어 라고 말하면 싸움이 나지만 아파서 못 가 라고 하면 걱정을 댔습니다. 전화가 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아이고 어쩌지? 내가 요즘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사람 많은 데 가면 어지럽네. 의사가 당분간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해서 이번엔 빠질게. 너희들끼리 재밌게 놀다 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세요. 어디가 아픈데? 병원은 갔어? 무슨 약 먹어? 하고 꼬치꼬치 캐묻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말려들어서 거짓말을 지어내지 마시고 그냥
그냥 좀 쇠약해져서 그래. 쉬면 낫는데. 하고 얼버무리세요. 진짜 친구라면 그래, 몸조리 잘해라 하고 이해해 줍니다. 만약 거기다 대고 야, 그래도 1년에 한 번인데 나와라. 너 꾀병 아니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머니 건강보다 자기들 노는 머릿수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더욱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죠. 죄책감 갖지 마세요. 내 몸 내가 챙기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프다는 말은 60대가 가진 특권이자 방패입니다. 마음껏 쓰세요. 두 번째 기술은 반응의 온도를 낮추는 자연스러운 손절입니다. 굳이 너랑 안 놀아 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서서히 아주 천천히 멀어지는 겁니다. 이걸 소멸 전략이라고 합니다. 징징거리는 친구에게 전화가 오면 예전처럼 바로 받지 마세요. 벨이 울리면 그냥 두세요. 그리고 3-4시간쯤 지나서 문자로 짧게 답하세요. 미안. 내가 좀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네. 급한 일 아니지? 전화 대신 문자로 응대하는 횟수를 늘리세요. 그리고 카톡이 와도 예전처럼 장문의 위로를 보내지 마세요. 그냥 짧은 이모티콘 하나, 그러게 힘들겠네 정도의 단답형으로만 답하세요. 질문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데? 하고 되묻지 마세요. 질문은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세요. 내가 예전처럼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안 해주고 반응이 시큰둥하고 재미가 없으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흥미를 잃습니다. 얘가 요즘 변했네, 재미없어 하고 생각하면서 자기 얘기를 들어줄 다른 희생양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아주 고단수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인간관계 장부 정리입니다.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다이어리나 달력을 펴놓고 연말 모임 목록을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냉정하게 점수를 매겨보는 겁니다. 만나고 돌아올 때 참 즐거웠다, 에너지가 찬다 싶은 모임은 동그라미 2개, 5, 5, 그냥 그럭저럭 시간 때웠다 싶은 모임은 세모, 달타, 가기 전부터 스트레스 받고 다녀오면 알아눕는다 싶은 모임은 과감하게 X, X. 그리고 이번 연말에는 X 표시한 모임부터 싹 불참 통보를 하세요. 핑계는 아까 배운 건강입니다. 세모 표시한 모임도 내 컨디션 봐서 귀찮으면 안 가셔도 됩니다. 오로지 동그라미 친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에만 집중하세요. 어머니, 비워야 채워집니다. 옷장에도 안 입는 옷이 꽉 차 있으면 새 옷을 넣을 공간이 없듯이 인간관계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으면 정작 나에게 다가올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연을 비워내야 그 자리에 귀한 인연이 들어오고 나 자신을 돌볼 여유가 생깁니다. 거절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올 연말에는 미움받을 용기를 조금만 내보세요. 그러면 어머니의 남은 인생이 훨씬 평온하고 우아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불필요한 관계들을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어떠신가요? 달력에 빼곡하던 약속들이 지워지고 빈칸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빈칸을 보면서 조금 불안하거나 외롭지는 않으신가요? 남들은 다 송년회다 뭐다 바쁜데 나만 이렇게 집에 있어도 되나? 이러다 나중에 늙어서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고독사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완전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이 고통스럽고 쓸쓸한 감정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그 속에서 나를 만나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고독력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고독력이 높은 사람이 진짜 행복한 노년을 보냅니다. 젊어서는 사람이 재산이라고 했지만 늙어서는 혼자 잘 노는 것이 진짜 재산입니다. 남이 불러주지 않아도 화려한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혼자서 따뜻한 밥 한 끼 정성껏 차려 먹고 혼자서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나무와 대화하고 혼자서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며 충만한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사람.
남의 시선에 기대지 않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껍데기뿐인 관계들로 채워졌던 자리가 비워지면 비로소 그 자리에 진짜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남 챙기느라 소홀했던 나 자신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순자야, 너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이렇게 나를 다독여줄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 평생 내 곁을 묵묵히 지켜준 남편, 혹은 멀리 있는 자식들, 그리고 10년에 한 번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진짜 친구 한두 명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떠오를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얇고 넓은 관계 100명보다 깊고 진한 관계 1명이 내 인생을 지켜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잠시 눈을 감고 저와 함께 마음의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설거지를 하고 계시다면 잠시 물을 끄고, 소파에 계시다면 편안하게 몸을 기대보세요. 음악이 흐른다고 상상하며 아주 느리고 부드럽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커다란 방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방에는 지난 60년 동안 어머니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자기 자랑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징징거리는 사람. 그 소음 때문에 어머니는 그 방에서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그 방의 주인이 되어 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이제는 인연이 다한 사람들을 한 알 둘씩 방 밖으로 정중하게 내보냅니다. 화내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인사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덕분에 많이 배웠어. 하지만 이제는 안녕, 잘 가. 1명, 2명, 사람들이 방을 빠져나갑니다. 시끄럽던 방이 점점 조용해집니다. 북적거리던 공간이 텅 비워집니다. 이제 그 방 가운데에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편안한 흔들리 의자 하나를 놓습니다. 창문으로는 따뜻한 겨울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테이블 위에는 향긋한 모과차 한 잔이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고요함, 텅 빈 충만함. 어머니는 그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 평화로움, 이것이 바로 관계를 정리한 어머니가 누리게 될 선물입니다. 어머니,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여행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져갈 수 있는 건 통장의 잔고도 아니고 화려한 인맥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추억뿐입니다. 올 연말에는 부디 남들 비위 맞추느라, 싫은 자리에 앉아 있으느라 아프지 마세요. 오롯이 어머니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따뜻하고 고요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는 이제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머니의 복잡한 마음에 작은 빗자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속이 시원해지셨다면 댓글로 어머니의 다짐을 적어주세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 싫은 모임 안 가겠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제가 다 읽고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마음 쉼터, 엄마의 툇마루였습니다. 오늘 밤은 아무 걱정 없이 푹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